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말입니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여야가 국감에서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당사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국감 시즌인데 국감에서 성함이 자주 거론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전현희 국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뭐 정도로 법사위 국감, 뭐 법사위, 정무위 국감, 정무위. 뭐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지금 본인 얘기가 본인 없이 나오고 있는 현장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감사원과 정권의 탄압에서 혼자서 이렇게 견뎌왔고 싸워왔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진상을 규명하는 걸 보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셨어요. 뭐 사필 기정이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하실 때 이제 표적감사를 이제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원을. 근데 공수처가 위원장님 첫 조사하는데 8개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첫 조사가 이뤄진 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공수처가 조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8개월 후에 첫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참고인이라든지 증거자료 수집이라든지 다른 이런 거에 형태로도. 대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계속 해왔고요. 음. 근데 이제 공수처가 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수처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검찰과 다르게 정말 예. 정도를 긋는 수사 기관이구나. 오. 이 뭐 마치 중계 방송하듯이 피사실을 흘리고 조사 사실을 흘리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오히려 느리게 뭐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피해 사실 공표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서 수사하고 네, 있다. 그래서 그동안 꼼꼼하게 거의 수십 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것이고요. 네. 이제는 이제 참고인들 중에 고위급들 예. 소환을 감사위원들 등 앞두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에 상당한 신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의지와 또 투철한 정의감 이런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믿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을 표적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공수처에 압수수색 받는 거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뭐 감사원이 사실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뭐 이익이랄까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 행위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그러니까 남용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감사원에 정면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적인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짚는 거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현희의 반격이라는 말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거의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셈인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불법을 이제 저지르고 감사원법 위반 사실도 많고 그런 걸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감사원이 이런 법의 심판대에서는 그런 기회라 감사원도 굉장히 지금 당혹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로 밝혀져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보자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처음에 제보자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좀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바꾼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원이 처음부터 유병우 사무총장이 이제 저희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에 대해서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이 감사를 시작했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감사를 한다라고 공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 끝날 점에는 이 감사 제보자의 이제 이런 걸 좀 약간은 숨기는 듯한 그런 네. 뉘앙스를 했는데 최근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에 이번에 제보를 한 당사자가 유병우 사무총장과 행시 동기인 권익위 기조실장이 맞냐 네. 이랬을 때 행시 동기인데 참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 인정한 그러면서 셈이 된 거예요. 네, 그 기조실장의 제보를 인정을 했고요. 음. 공수처장도 뭐 비슷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제보자의 신분은 어느 정도 드러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제보자가 이제 권익위 고위 관계자 뭐 기조실장이라고 많이 지금 이제 거론이 법사위에서 돼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제 정무위 감사에서 이제 기조실장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유병우 사무총장과 권익위 기조실장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 또 처벌을 받게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위증이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고발돼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제보자의 제보도 물론 그 사실을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원이 제보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상 초유의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이런 네. 감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위반을 했다는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쟁점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제보자가 중간에 이 기조실장이 증인으로서 또 증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유권 해석에 있어서 뭐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강요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허위 증언이 이미 수사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 감사 의혹 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보니까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유감 표명도 했어요. 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유병우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미 신뢰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유병우 사무총장이고 더 이상 감사원의 신뢰가 뭐 추락할 그런 게 남아 있느냐 네.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유병우 사무총장이 그 공수처의 소환을 불응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종합 국감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소환을 최대한 네. 그러니까 늦추어서 그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일에 예. 종료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임명하면 되면 뭔가 이제 국면이 판국이 바뀌지 않을까.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건 꿈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병우 사무총장이 저한테 작년에 이제 국감 예. 종합 국감쯤에 감사원에서 저한테 소환 이제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종합 국감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기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 국감 이후에 이 날짜에 조사를 좀 받게 해달라라고 제가 공문을 요청했는데 그때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국감 때문에 조사 못 네, 받겠다고 그리고 하니까.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사유를 제가 감사에 소환 불응을 한다면서 저를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던 유병우 사무총장이 똑같은 사유로 종합국감 때문에 소환을 불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이 저에게 된 잣대를 대며 당장 이거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런 강제 수사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이 감사원장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건이라고 얘기하셨던데요. 감사원에 이번에 이제 고발된 대상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감사원의 고위 간부들입니다. 제 조작 감사와 직권 남용 감사에 이제 사실상 관여했던 사람들을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감사원장은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뭐 허수아비다 이런 유병우 사무총장이 실세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현직 헌법기관인 기관장인 원장으로서의 그 법적 책임이 있고 또 형사처벌 대상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장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그는 범죄의 또 책임자 그런 혐의자로서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유의 일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헌법상의 이 탄핵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똑같이 거기는 이제 탄핵 대상은 아니지만 파면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적 감사 받으셨던 거에 뭐 배경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맨 처음에 대통령이 이 도어스태핑에서 저를 그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탄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성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뒷받침되는 그런 사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시에 언론 보도라든지 당시에 민주당의 지도부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했던 그런 발언이나 또 제보 등에 의하면 이 사안이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실에 제보가 들어가서 감사로 이어진 사안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의해서 그 진실이 밝혀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정말 끝까지 임기를 힘들게 어떻게 보면 채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냥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이 그만두신 분들이 사실입니다.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권익이라는 기관이 법률에 정해진 독립된 기관이고 중립기관으로서 그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또 저에게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물러나라는 이런 형태가 정치적 탄압의 형태로서 무도하고 불법적인 그런 양상을 띠니까 여기에 굴복해서 이 사퇴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불의에 대해서 그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탄압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위원장님에 대한 보고서를 재심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저지른 많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명으로 공수처에 수사 이제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이제 원장과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범죄 피의자가 지금 되어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감사가 무혐의가 이제 몽땅 무혐의가 났으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저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일종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에 대한 무혐의 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셀프 감찰을 해서 자신들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셀프 감찰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저를 그 감사위원이 주신감사위원회 잘못했다. 그래서 주신감사위원회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무혐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직권 재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사위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의 직권 재심의 규정은 이런 피감 대상자를 이렇게
혼내주려는 게 아니라 예. 피감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감사의 재심의를 받아라 그런 취지로 한 거지. 근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감사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예. 입법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직권 재심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네. 다시 재검토해라.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기관장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한다.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위원장님 일로 유권 해석을 한 거죠? 감사원이 이제 저에 대한 그 복무기간 감사, 근태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네. 이제 불문 결정, 무혐의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만들려고 올해 8월인가요? 인사혁신처에 감사원이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양 기관이 짜고 저를 잡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인사혁신처가 장관급 이 기관장, 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이 복무 시간 관리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 네. 기준이 적용이 됐고 반드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장차관급 이상은 그동안 전혀 그런 기준이 없이 관리 자체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고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서 예. 인사혁신처가 이 장차관급 이상 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복무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없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다. 저는 이거 복무 감사를 다시 하더라도 저는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충분히 저는 밝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를 잡으려고 인사혁신처 해석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나비 효과로 지금 다른 그동안 고위공직자들도 다 적용받게 그렇죠. 됐어요.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경우에는 상습 지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잖아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도 이제는 근태 9시 관리. 출근, 6시 퇴근, 출퇴근 반드시 시간 관리하고 그런 거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뭐 다른 장관들은 다 모두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기록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는다면 인사혁신처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들 이런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책임이 제가 생기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네. 저 혼자만 사실상 근태 감사를 한 셈인데요. 네. 다른 장차관들 다 근태 감사를 그동안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 또한 물어서 네. 지금 형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다. 요건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KBS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네. 권익위가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른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 접수하자마자 KBS 남영진 이사장을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 도중에 방통위에서 그 남영진 이사장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KBS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이제 뭐 그 방망 경영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됐지만 어쨌든 그 혐의로 해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로 해임을 바로 결정해서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이 돼요. 되게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이례 없이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해임된 이후에 권익위에서 이게 확인해 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대검에 입점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신고만 있었다는 사유로 해임 조치가 됐고요. 또 지금 MBC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MBC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비슷한 절차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KBS 이사장과 만약에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면 단지 권익위에 신고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MBC 박문진 이사장도
해임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신고만 됐다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말이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저에 대해서 그 사퇴 압박을 하려고 제보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네,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게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잖아요. 네. 똑같은 구조인 거죠. 권익위의 이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이용해서 예. 또 임기가 정해진 이사장들, 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한. 사퇴시키는. 그래서 이 비슷한 구조로 이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런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하나는 네. 권익위를 이용하고 하나는 감사원을 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를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이 네. 사안도 좀 법적으로 이 처벌을 면밀하게.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네.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끝으로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당무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후유증 치료 마치고요. 지명직 최고위원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 받으셨다는 사실 공개하기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대표님의 뭐 의중을 뭐 듣거나 이제 이렇게 했던 뭐 이런 의원님들이나 이제 주위에 측근 참모들 이런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지명직 최고로서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러 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네.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지명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복귀 이후에 어. 뭐 어느 분이든지 가장 적합한 인사를 뽑지 않을까, 지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명령에 제가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국민들께서 또 요즘은 제가 출마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을 지역 굉장히 애착이 많으셨었잖아요. 네, 해바라기 들고 다니셨던 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되실지. 제 뭐 출마지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네. 당에서 총선 전략이 수립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총선에 관한 공천에 관한 기준이 성립이 되면 네. 당과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살펴보고 계시다는 네. 거까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